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이용하여 이선권이 공식 북한 외무상이 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것도 북한 주재 외교단을 초청하여 서울 명절을 즈음해서 연회를 외무성에서 열었는데 거기에 바로 이선권 외무상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으로써 공식적으로 이선권이 북한의 명실상부한 외무상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상당히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선권과 같은 대좌 출신, 우리로 말하면 대령이죠. 대령 출신밖에 안 되고 또 김용철의 꼬복 노릇이나 하던 이 이선권이 벼락 출세를 통해서 김용철이 종찰청국장으로 있다 당 부위원장, 즉 통일전선사업부장 겸 당 대남 부위원장으로 올라간 이후에 바로 자기의 신복이고 꼬복인 이 이선권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근데 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직은 원래는 통전부장이 겸임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선권이가 조국통일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이 직책을 내각에서 장관급 이상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때 통일부 장관과 북한 쪽에서는 이 우리 통일부 장관에 맞는 사람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던 겁니다. 그랬던 이선권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김용철과 함께 사라졌죠. 즉 숙청당했다는 소리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그때 당시도 김용철과 이선권이 숙청당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 고급당학교에 6개월 반에 있는 고급당학교에서 사상투쟁회의를 하고 자기 반성문을 쓰고 있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청당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김용철이 뒤로 물러나서 보이지 않다가 김용철이가 먼저 나타났고 약 한 2개월 만에 나타났죠. 그리고 이선권이는 나타나지 않다가 다시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하게 부상을 했는데 바로 외교적 경험,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무지막지한 폭군과 같은 무지막지한 군인 출신이 그것도 강경파로 알려진 이선권이 외무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김정은이 그만큼 지금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고 김정은이 통제력이 상실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이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이런 군부 출신을 외무성에 앉힐 이유가 없습니다. 외무성에 앉힌 것은 바로 군부가 이제는 외무성과 국제부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김용철은 대남위원장이면서 국제부와 외무성까지도 이선권을 통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군부 세력을 보게 되면 인민무력부장이 김정관인데 김용철의 하수인입니다. 또 김숙일과 박정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참모장 김숙일도 김용철의 다 후배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철의 다 아랫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용철이 명실상부한 군부를 틀어진 권력자로 다시 재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도 잃을 수 있지만 지금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북한을 통치하는 김정은 다음 자리에 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령밖에 안 됐던 이선권을 외무상에 앉혔다는 것은 이것은 김용철의 입김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용철은 원래 종찰청국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국방위원회 군참사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김정은의 고문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 김용철과 김정은은 상당히 가까웠는데 결국 황병서나 현용철이나 북한의 군부 실세들이 다 숙청되고 총살됐지만 김용철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번이 하노이 회담에서도 김용철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지만 고작 김일성 고급당학교에 가서 한두 달 사상투쟁회를 하고 자기 반성문을 쓰고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의 신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지금 순탄하지 않습니다. 언제 또다시 화염과 분노의 이야기가 나올지 모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김정은은 통치력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직접 자기 입으로 국가 경제기관이 역할이 미미해지고 또한 국가 통제력이 약해졌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한 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부 실세들이 대거 등장한 것은 앞으로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선군 정치처럼 군부를 앞세워서 북한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강한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북한 고위급 외교관의 말에 의하면 지금 공관장, 해외에 나가 있던 공관장들을 모두 불러들여서 김일성 고급당국교에서 사상투쟁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의를 바로 이선건이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했습니다. 즉 이선건이 바로 해외에 나가 있던 공관장들을 불러들여서 지금 호되게 추궁하고 반성문을 쓰게 하고 생활총화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선건의 눈밖에 난 사람은 해외 공관장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총영사나 대사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트 외교관 출신들 중에서는 여기에 대한 말없는 반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겉으로 내놓고 불만 불평을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면 총살될 것은 뻔하죠. 그러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속이 끓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엘리트 외교관들을 이선건이 실질적으로 잘 다룰 수 있는지도 그것도 의문입니다.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물론 김정은의 위증에 따라 이선건이 강경 드라이브로 걸게 되면 현재 있는 외교관들과 공관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거기에 복종을 하겠지만 예스맨으로 전락하여 거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외교 정책이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그 치명적인 타격은 김정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외교 정책이나 대미 정책, 대남 정책을 보게 되면 김정은의 위중을 잘 받들어서 그것을 잘 포장하고 김정은의 교시나 그 위중을 집행하고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로 국제부였고 외무성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김정은의 위중과 교시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군부 출신이라는 겁니다. 군부 집단이 이제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선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 재벌들을 모아놓고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갑니까? 라고 큰 소리 쳤던 이선건. 아마 북한 전문가들, 특히 좌파 전문가들은 이선건이가 돌아오면서 다시 대남 관계가 복원되지 않냐, 남북 관계가 복원되지 않냐, 일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통일부와 대북 정책을 하는 청와대나 통일부를 엄청나게 압박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을 버리거나 통일부와 맞서기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압박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선건이기 때문에 강력한 압박과 협박을 통해서 우리 금강산의 문을 열고 대규모로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고 개성공단을 열고 또 남북관계 철도 도로망을 빨리 확장하라는 빨리 공사를 시작하라는 엄청난 압박이 가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제가 항상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는 북한의 엘리트 외교관들 온건팔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선건의 눈밖에 나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 그 심정은 누짜치면서 이선건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생태적인 체제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아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외교관들이 이선건의 지시하면 따르긴 따르겠지만 예스맨으로 전락하는 순간 북한의 외교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도 순탄치 않습니다. 미국에도 김정은은 아마 이선건과 같은 강경파, 그것도 군부 강경파를 외무성에 앉혔다는 그 자체가 미국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정은의 전략인 것입니다. 미국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돌아설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섰다는 뜻으로 미국에 비춰지게 하려는 그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대령 출신인 군부 강경파를 외무상에 앉히겠습니까? 그러나
이선건이 아무리 군부 강경파이고 호통을 치는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청와대에서 호통을 칠 수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호통을 칠 수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미국이 그렇게 이선건 따위에 놀아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한국과 북한 사이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또 만에 하나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이선건과 우리 통일부가 손을 잡는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한국 경제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제가 수십 차례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선건이 우리를 압박하고 미국을 협박과 압박 작전을 통해서 돌려세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김정은의 파멸만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